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클로저, 즉 람다가 외부 변수를 캡처하는 메커니즘을 다룹니다. 유니티 개발을 하다 보면 버튼 이벤트를 반복문으로 등록하거나 업데이트해서 람다를 매 프레임 생성하는 코드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면 아주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버그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그 원리를 IL 수준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유니티에서 스테이지 선택 버튼을 반복문으로 등록하는 코드입니다. 람다 표현식 안에서 외부 변수 스테이지 아이디를 참조하고 있죠. 버튼이 나중에 클릭되는 시점에도 람다가 스테이지 아이디 값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드는 올바르게 동작합니다. 이렇게 람다가 외부 스코프의 변수를 붙잡는 것이 바로 클로저입니다. 그런데 스테이지 아이디 변수를 빼고 IL을 직접 캡처하면 어떻게 될까요? 코드는 컴파일 에러 없이 통과합니다. 그런데 막상 버튼을 클릭해보면 모든 버튼이 똑같은 스테이지를 로드합니다. 바로 마지막 I 값, 즉 루프가 끝날 때의 값을요. 이것이 클로저를 모르면 절대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내부 동작을 이해하면 이 버그가 왜 생기는지 즉시 알 수 있습니다. 클로저를 이해하려면 이 비유가 아주 유용합니다. 음식 배달 라이더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라이더는 주문 내용을 쪽지에 적어서 가방에 넣고 다닙니다. 음식을 만들던 주방이 문을 닫아도 라이더는 가방 속 쪽지를 꺼내서 배달을 완료할 수 있죠. 여기서 라이더가 람다 함수, 쪽지가 캡처된 변수, 그리고 가방이 컴파일러가 몰래 만들어주는 숨겨진 객체입니다. 메서드가 종료돼도 캡처된 변수는 그 가방 안에서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다이어그램을 보면 클로저의 구조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왼쪽에 크리에이트 카운터 메서드 안에 인트 카운트 지역 변수와 람다 표현식이 있죠. 그런데 컴파일러는 이 구조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오른쪽처럼 박스의 디스플레이 클래스 0, 밑줄 0이라는 숨겨진 클래스를 힙에 생성하고 카운트 변수를 그 클래스의 퍼블릭 필드로 옮겨버립니다. 람다 본문은 이 클래스의 메서드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크리에이트 카운터가 종료되어 스택이 사라져도 힙에 있는 디스플레이 클래스 인스턴스는 GC가 수집하기 전까지 살아있고 델리게이트가 그 인스턴스를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카운트에 계속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코드로 확인해봅니다. 8번째 줄 람다 표현식 플러스 카운트 각 카운트를 캡처합니다. 크리에이트 카운터 메서드는 이 람다를 펑크 델리게이트로 반환하고 종료됩니다. 그런데 13번째 줄처럼 카운터 변수에 이 델리게이트를 받아둡니다. 17, 18열 9번째 줄에서 카운터를 호출해보면 1, 2, 3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크리에이트 카운터가 이미 종료된 뒤인데도 카운트 값이 유지되고 있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카운트가 스택이 아닌 힙의 디스플레이 클래스 필드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IL을 보면 컴파일러가 실제로 무엇을 만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줄에 점필드 퍼블릭 인트 32 카운트가 있죠. 원래 크리에이트 카운터의 지역 변수였던 카운트가 컴파일러가 만든 디스플레이 클래스 0 밑줄 0 클래스의 공개 필드로 승격되었습니다. 10번째 줄에서는 LDFLD로 그 힙 필드에서 카운트 값을 읽고 12번째 줄에 add 연산으로 2를 더합니다. 플러스 카운트 중 읽기와 덧셈 부분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계속해서 아래로 봅니다. 16번째 줄 STFLD가 다시 나옵니다. 증가된 결과를 최종적으로 필드에 쓰는 코드죠. 그리고 24번째 줄이 핵심입니다. new obj void display class 0 밑줄 0 시터 create 카운터가 호출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 디스플레이 클래스 인스턴스를 힙에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 한 줄이 클로저의 실체입니다. 람다가 선언되는 순간 컴파일러가 힙 할당을 수행하고 그 안에 변수를 보관합니다. 잠깐 람다 연산자를 정리합니다. 기호는 람다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왼쪽에 매개 변수 목록, 오른쪽에 본문을 작성합니다. 플러스 카운트는 매개 변수 없이 카운트를 1 증가시키고 그 결과를 반환하는 람다입니다. 매개 변수가 있으면 x, yx 플러스 y처럼 괄호 안에 적고 본문이 여러 줄이면 중괄호 블록으로 감쌉니다. 이번 다이어그램은 컴파일러가 어떻게 코드를 변환하는지 보여줍니다. 왼쪽이 우리가 작성한 코드입니다. int count 0 지역 변수가 스택에 있고 람다가 그걸 참조합니다. 컴파일러는 이것을 오른쪽처럼 변환합니다. 먼저 디스플레이 클래스 0, 밑줄 0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카운트를 그 클래스의 퍼블릭 필드로 끌어올립니다. 빨간 배경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그 승격 과정입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카운터 메서드는 new 디스플레이 클래스를 힙에 생성하고 dc.count0을 초기화한 뒤 dc.b 밑줄 0 메서드를 가리키는 펑크 델리게이트를 반환합니다. 이제 dc는 힙에 살아있습니다. 클로저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오해하기 쉬운 규칙입니다. C샵의 클로저는 변수의 값을 복사하지 않습니다. 변수 자체를 캡처합니다. 람다가 실행되는 그 순간에
변수가 들고 있는 현재 값을 읽습니다. 람다를 만든 시점이 아니라 람다를 호출하는 시점의 값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 차이가 앞서 본 버튼 버그의 근본 원인입니다. 직접 확인해보죠. 세 번째 줄 주석처럼 변수 자체가 공유되기 때문에 값도 공유됩니다. x를 10으로 초기화하고 람다를 만들었습니다. 일곱 번째 줄에서 람다를 호출하면 10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덟 번째 줄에서 외부에서 x99로 변경한 뒤 아홉 번째 줄에서 같은 람다를 다시 호출하면 99가 나옵니다. 람다를 만든 시점의 값 10이 아닙니다. 이처럼 람다는 변수를 복사한 스냅샷이 아니라 살아있는 변수에 대한 참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전 적용 패턴으로 넘어갑니다. 유니티에서 버튼을 반복문으로 생성하는 상황은 정말 자주 옵니다. 스테이지, 선택 화면, 인벤토리, 슬롯, 퀘스트 목록 등 리스트 형태의 UI를 만들 때마다 마주치죠. 이 경우 클로저를 어떻게 올바르게 써야 하는지 비포와 애프터로 비교해봅니다. 다이어그램이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왼쪽은 i를 직접 캡처하는 잘못된 패턴입니다. 람다 3개인 영일이가 모두 같은 디스플레이 클래스의 i 필드를 공유합니다. 루프가 끝나면 i3이 되고 세 람다 모두 3을 출력합니다. 오른쪽은 올바른 패턴입니다. 매 반복마다 int id i 지역 변수를 새로 만들면 디스플레이 클래스가 반복마다 새로 생성됩니다. DC, 0DC, 1DC, 이가 각자 id 01을 갖고 세 람다는 서로 다른 인스턴스를 참조합니다. 먼저 잘못된 패턴입니다. 일곱 번째 줄처럼 i를 직접 캡처합니다. 코드는 정상 컴파일됩니다. 그런데 11번째 줄에서 실행해보면 333이 출력됩니다. 루프가 도는 동안 세 람다가 모두 같은 i 변수를 참조하고 있다가 루프가 끝나서 i3이 된 시점에 세 람다가 일제히 그 값을 읽기 때문입니다. IL이 이 상황을 증명합니다. 두 번째 줄에서 new obj가 루프 진입 전에 딱 한 번 호출됩니다. 세 번째 줄 주석처럼 루프 전체가 이 하나의 인스턴스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줄 아래 루프 내부를 보면 i 플러스 연산마다 여덟 번째 줄 stfld가 같은 디스플레이 클래스 필드 i를 매번 덮었습니다. 루프가 세 번 돌아도 인스턴스는 하나, 필드는 하나이므로 최종적으로 i3이 됩니다. 이제 올바른 패턴입니다. 일곱 번째 줄처럼 루프 안에서 int id i 지역 변수를 선언합니다. 이 한 줄이 핵심입니다. 각 반복마다 새 지역 변수 id가 생성되고 람다는 그 id를 캡처합니다. 11번째 줄에서 실행하면 01이가 올바르게 출력됩니다. 반복마다 새 디스플레이 클래스 인스턴스가 힙에 생성된다는 점은 기억해두세요. IL에서도 확인됩니다. 이전과 달리 두 번째 줄에 new obj가 루프 안에 있습니다. 반복마다 new obj가 호출되고 있죠. 그래서 세 반복이 돌면 세 개의 디스플레이 클래스 인스턴스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줄 stfld로 각 인스턴스의 캡처드 필드의 고유한 값이 저장됩니다. 이제 세 람다는 각자 다른 인스턴스를 가리키고 올바르게 012를 출력합니다. 다음은 유니티 핫패스에서 클로저를 잘못 쓰는 경우입니다. 업데이트 메서드는 매 프레임 호출되죠. 여기서 람다를 생성하면 매 프레임마다 디스플레이 클래스 인스턴스가 힙에 할당됩니다. 60fps라면 초당 60번, 120fps라면 120번입니다. 유니티의 베일 GC는 세대 구분 없이 전체 힙을 스캔하기 때문에 이런 할당이 쌓이면 GC 스파이크가 발생하고 프레임 드랍으로 이어집니다. 잘못된 예시를 봅니다. 여덟 번째 줄에서 remove all의 inline 람다를 전달합니다. threshold 변수를 캡처하는 람다죠. 코드는 깔끔하고 직관적입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호출될 때마다 새 클로저가 생성됩니다. 이건 매 프레임 힙 할당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IL이 문제를 드러냅니다. 두 번째 줄에서 디스플레이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여섯 번째 줄에서 스레시홀드 값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줄에서 프레디킷 델리게이트까지 또 생성합니다. 업데이트 호출마다 new obj가 두 번 실행되는 겁니다. 첫 번째 줄 주석처럼 이 모든 것이 매 프레임 반복됩니다. 올바른 패턴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일곱 번째 줄처럼 프레디킷 델리게이트를 리드 온리 필드로 선언합니다. 둘째, 11번째 줄에서 awake에서 스태틱 람다로 한 번만 생성해서 필드에 저장합니다. 스태틱 람다는 외부 변수를 캡처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므로 컴파일러가 캡처용 디스플레이 클래스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17번째 줄처럼 업데이트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델리게이트를 꺼내 쓰기만 합니다. 힙 할당이 제로입니다. IL로 검증합니다. 첫 번째 줄 주석처럼 힙 할당이 없습니다. 네 번째 줄에서 밑줄 헬스즈 리스트를 로드하고 여섯 번째 줄에서 밑줄 이즈 데인저러스 필드를 LDFLD로 꺼냅니다.
그리고 7번째 줄에서 콜버트로 remove all을 호출합니다. 요 OBJ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이전 잘못된 버전과 완전히 다른 IL이 생성됩니다. 함정과 주의사항 섹션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이벤트 구독에서 발생합니다. 람다를 직접 이벤트에 구독하면 나중에 해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해제 연산자 뒤에 무엇을 써야 할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메모리 누수로 이어집니다. 잘못된 패턴입니다. 6번째 줄에서 익명 람다를 직접 이벤트에 구독합니다. 이 람다의 참조를 어디에도 보관하지 않습니다. 12열세 번째 줄 주석을 보세요. on disable에서 로 해제하려 해도 어떤 람다인지 특정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게임 매니저.on enemy died가 정적 이벤트라면 이 람다를 통해 enemy UI 인스턴스 전체가 묶여버립니다. 신이 전환되어도 GC가 수집하지 못해 메모리에 남아있게 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람다를 필드에 먼저 저장하는 겁니다. 4번째 줄의 밑줄 on enemy died 필드를 선언하고 on enable에서 람다를 그 필드에 할당한 뒤 구독합니다. 그러면 14번째 줄처럼 on disable에서 밑줄 on enemy died로 정확히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인스턴스를 전달하기 때문에 이벤트 체인에서 정확히 제거됩니다. 유니티에서 이벤트를 구독할 때는 반드시 이 패턴을 따르세요. 두 번째 함정입니다. 유징 블록 안에서 람다를 만들면 위험합니다. 유징 블록이 끝나면 객체가 디스포즈 되는데 람다가 그 객체를 캡처하고 있으면 나중에 람다를 호출할 때 이미 해제된 객체에 접근하게 됩니다. 잘못된 패턴입니다. 5번째 줄에서 스트림을 캡처하는 람다를 만들고 리더에 저장합니다. 7번째 줄 유징 블록이 끝나면서 스트림은 디스포즈 됩니다. 하지만 람다는 여전히 스트림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9번째 줄에서 리더를 호출하면 오브젝트 디스포즈드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람다의 관점에서는 스트림이 살아있어야 하는데 이미 닫혀버린 겁니다. 해결책은 필요한 데이터를 유징 블록 안에서 미리 추출하는 겁니다. 5번째 줄처럼 리드 투 엔드로 내용을 콘텐트 변수에 담아둡니다. 유징 블록이 끝나고 스트림이 닫혀도 됩니다. 7번째 줄 주석처럼 이후에는 콘텐트 변수를 쓰면 됩니다. 람다가 디스포저블 객체를 직접 캡처하지 않고 이미 추출된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 함정은 디스가 암묵적으로 캡처되는 경우입니다. 람다 내부에서 인스턴스 멤버, 즉 필드나 프로퍼티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디스가 캡처됩니다. 디스가 캡처되면 람다가 살아있는 한 해당 오브젝트 전체가 GC 수집을 피하게 됩니다. 예시를 봅니다. 세 번째 줄에 10만 개짜리 대형 배열이 있습니다. get 액션의 람다가 7번째 줄에서 밑줄 빅데이터.length에 접근하고 있죠. 이 때문에 디스, 즉 헤비 매니저 인스턴스 전체가 캡처됩니다. get 액션이 반환한 람다를 다른 오래 살아있는 오브젝트, 예를 들어 싱글턴이 보관하면 헤비 매니저가 신에서 파괴되어도 밑줄 빅데이터를 포함한 전체 인스턴스가 메모리에서 해제되지 않습니다. 해결책도 간단합니다. 4번째 줄처럼 필요한 값만 지역 변수에 먼저 꺼내 넣습니다. int length 밑줄 빅데이터.length로 length 값을 지역 변수에 저장하고 5번째 줄 람다는 이 length를 캡처합니다. 이렇게 하면 람다는 int 하나만 캡처하고 디스는 캡처하지 않습니다. 헤비 매니저 인스턴스가 파괴되면 정상적으로 GC가 수집할 수 있습니다. C# 버전별 변화를 살펴봅니다. C# 4.0 이전에는 포이치 루프도 포 루프와 같은 함정이 있었습니다. 반복 변수가 루프 전체의 단 하나였기 때문에 람다를 등록하면 모두 같은 변수를 공유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C# 4.0 이전 코드입니다. 첫 번째 줄 주석처럼 예상과 다른 동작을 합니다. 7번째 줄에서 num을 캡처하는 람다를 등록합니다. 포이치처럼 직관적인 반복문이니 당연히 1, 2, 3이 출력될 것 같죠. 하지만 11번째 줄 주석처럼 실제로는 333이 나옵니다. 포이치의 num이 루프 전체의 하나였기 때문에 세 람다 모두 같은 변수를 참조하고 루프가 끝날 때 마지막 값을 보게 됩니다. C# 5.0에서 이 문제가 수정됩니다. 7번째 줄 주석처럼 매 반복마다 num이 새로 생성되도록 명세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각 람다가 고유한 num을 갖게 되고 11번째 줄에서 1, 2, 3이 올바르게 출력됩니다. 코드는 완전히 동일한데 컴파일러가 다르게 변환하는 거죠. 이것이 언어 명세 변경의 힘입니다.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C# 5.0의 변경은 포이치에만 해당합니다. 포인트 i0 형태의 루프에서 i는 여전히 루프 전체에서 하나입니다. C# 5.0 이후라도 포 루프에서 i를 직접 캡처하면 마지막 값이 공유되는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반드시 지역 변수로 복사해야 합니다. C# 9.0에서 스태틱 람다가 도입됩니다. 람다 앞에 스태틱 키워드를 붙이면 컴파일러에게 이 람다는 어떤 외부 변수도 캡처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IL과 함께 살펴봅니다. 두 버전을 비교합니다. 첫 번째 줄 주석처럼
캡처가 없는 람다도 C# 9.0 이전에는 컴파일러가 내부적으로 꼭스 C 클래스를 생성했습니다. 8번째 줄의 스태틱 버전은 캡처를 완전히 금지합니다. 만약 스태틱 람다 안에서 실수로 외부 변수를 참조하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합니다. 의도치 않은 캡처를 컴파일 시점에 차단하는 안전장치입니다. IL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줄과 10번째 줄을 비교하면 두 버전의 IL이 거의 동일합니다. 두 번째 줄에서 LDSFLD로 정적 필드에 캐시된 델리게이트가 있는지 확인하고 네 번째 줄에서 BR-TRUE로 캐시가 있으면 건너뜹니다. 처음 호출 시에만 8번째 줄에서 new OBJ로 한번 생성하고 이후 재사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캡처 없는 람다는 이미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정적 캐시합니다. 스태틱 키워드의 실질적 가치는 성능보다 안전성, 즉 캡처를 컴파일 타임에 금지하는 데 있습니다. 스태틱 람다의 안전장치를 직접 확인합니다. 두 번째 줄 주석처럼 스태틱 람다 안에서 외부 변수 팩터를 참조하면 CS8820 컴파일 에러가 발생합니다. 세 번째 줄에서 보이듯이 스태틱 X 별표 팩터는 컴파일되지 않습니다. 유니티 하페스 코드에서 스태틱 람다를 사용하면 미래의 팀원이 실수로 캡처를 추가하더라도 컴파일 단계에서 잡아낼 수 있습니다. 정리표입니다. 클로저란 람다가 외부 스코프 변수를 캡처하는 메커니즘이고 값이 아닌 변수 자체를 캡처합니다. 컴파일러는 캡처된 변수를 디스플레이 클래스의 필드로 승격시킵니다. for 루프 함정은 직접 캡처 대신 지역 변수를 복사해서 해결합니다. 포이치는 C# 5.0부터 안전하지만 for는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데이트 핫패스에서는 델리게이트를 어웨이크에서 필드로 캐시합니다. 이벤트 구독은 반드시 필드에 저장하고 해제합니다. 디스 암묵적 캡처는 필요한 값만 추출해서 방지합니다. 스태틱 람다는 캡처를 컴파일 타임에 금지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4가지입니다. 첫째, 클로저는 변수 참조를 캡처합니다. 람다가 실행될 때 그 변수의 현재 값을 읽습니다. 람다를 만든 시점이 아닙니다. 둘째, for 루프에서 인덱스를 직접 캡처하면 루프 종료 후에 최종 값을 모든 람다가 공유합니다. 반드시 지역 변수로 복사하세요. 셋째, 유니티 업데이트에서 람다를 매 프레임 생성하면 GC 스파이크가 발생합니다. 델리게이트는 어웨이크에서 한번 만들어 필드에 캐시하세요. 넷째, 이벤트에 익명 람다를 구독하면 해제할 수 없어 메모리 누수가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이 여러분의 코드를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